또요? 한지 30분밖에 안 됐는데요? 너는 젊은 애가 왜 이리 빌빌거려? 네가 아직 내 스킬을 모르는구나. 넌 그냥 가만히 누워있기만 해. 자, 그대로 차렷. 넌 그냥 이 누나한테 몸을 맡기면 되는 거야. 알겠어? 이 여자는 제 정신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눈이 돌아간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좋았는데, 이제는 점점 이 여자가 무서워집니다. 이 여자로부터 어떻게 도망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3세 배창식입니다. 저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끝냈는데, 석 달이 지난 오늘도 그녀로부터 부재중 전화를 5통이나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여자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여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이 엄청난 비밀을 친구에게 고백하고 사죄할까도 고민 중입니다. 오늘 제가 겪은 말도 안 되는 경험을 여러분께 솔직히 전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했을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 준호가 몸이 안 좋아 조퇴하게 되었고 준호의 어머니는 준호를 데려가려고 오셨습니다. 교실 문이 열리며 그의 어머니가 들어오는 순간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소란스러워졌죠. 와, 대박. 준호 어머니 진짜 미인이시다. 엄마라고? 누나 아니야? 와, 진짜 연예인 아냐? 속삭이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준호 어머니는 말도 안 되게 아름다우셨습니다. 긴 생머리에 또렷한 이목구비, 말투는 부드럽고 미소는 정갈했죠. 하늘색 블라우스에 슬랙스를 입은 모습이 단정하면서도 세련되어 보였고 미용실을 운영해서 그런지 손끝까지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단번에 최고의 미녀 엄마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남자애들은 일부러 준호 자리 근처에 앉으려고 했고 여자애들조차 니네 엄마 진짜 미인이시다라며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준호 어머니는 준호를 21살 때 낳아서 그 당시 나이가 38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몸매도 정말 좋으셨어요. 고등학생이 보기엔 그냥 친구 엄마가 아니라 좀 말하기 그렇지만 예쁜 누나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쩌다 가끔 참관 수업이 있을 때면 친구들이 복도에 몰려가 슬쩍 그녀를 다시 보려 했고 선생님들조차도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준호 집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내심 들뜨곤 했습니다. 준호가 잠깐 방에 들어가면 저는 괜히 거실을 둘러보며 어머니를 마주칠 기회를 엿보곤 했죠. 물론 딱히 대화를 나눈 건 없었지만 인사를 나눌 때면 어김없이 웃어주시던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손에 로션을 바르던 그녀의 섬세한 손짓, 그리고 유리잔을 들던 손끝까지도 어딘가 기품이 느껴졌죠. 특히 어느 날 준호가 라면을 끓인다며 부엌에 들어가고 저는 거실에 남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별다른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고 저는 얼떨결에 잡지 한 권을 뒤적이고 있었죠. 그때 준호 어머니가 다가와 말없이 주스를 건네셨습니다. 너 요즘 공부하느라 힘들지?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제일 소중하니까. 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창식이 맞지? 넌 참 귀엽게 생겼구나. 웃는 게 참 이쁘게 생겼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얼버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넌 참 귀엽게 생겼구나. 웃는 게 참 이쁘다라는 그 말이 계속 제 가슴에 남아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인사였을지 몰라도 저는 왠지 그 순간부터 그녀가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부터 이미 저는 그녀에게 끌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군대를 조금 빨리 다녀온 저는 23이 되던 해 제대를 하고 복학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어느 날 낯익은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창식이니? 나 준호 엄마야. 잘 지냈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고 나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면 우리 미용실에 잠깐 들를 수 있을까? 부탁할 일이 좀 있어서 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웠고 예전 그 모습 그대로일 것 같다는 상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녀는 조용히 드라이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창식이구나. 정말 오랜만이다. 어쩜 더 멋져졌네. 남자 다 됐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예전보다 더 여유롭고 성숙해 보이는 인상이었고 몸매는 여전히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연청색 청바지, 그리고 살짝 올린 머리가 너무 잘 어울렸죠. 저는 얼떨결에 서 있다가 그녀의 손짓에 이끌려 소파에 앉게 되었고 그녀는 아이스 커피를 내왔습니다. 그녀는 반갑다며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마주 앉아 이런저런 안부를 나누던 중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창식이는 운전하지? 차도 있지? 아줌마가 용돈 줄 테니까 며칠만 아줌마를 도와줄래?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조금 민감한 일이 있어서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일이야. 그러니 이 얘기는 준호나. 네 친구들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알겠지? 그런데 혹시 괜찮으면 나랑 같이 한 군데만 좀 가줄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준호 아빠가 바람을 피고 있어. 흥신소에 의뢰하니 남편이 어떤 여자를 만나는 것 같다고 특정 장소를 자주 간다고 했거든. 나 혼자 가기엔 좀 그래서 고민 끝에 창식이한테 연락하게 된 거야. 당황스러우면서도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일에 나를 생각해줬다는 게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준호 어머니를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와 자주 연락하며 조금씩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어쩌면 모든 걸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후텁지근했습니다. 오후 6시를 넘기며 해가 지고 있었고 도로 위엔 붉은 빛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 어머니를 태우고 그녀가 흥신소에서 받았다는 주소 근처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창식아, 여기야. 저기 저 카페 골목 옆 주차장이래. 거기서 남편 차가 자주 목격됐다고 하더라. 매번 이곳으로 와. 차 안에서 무슨 이상한 짓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 순간 저는 속으로 약간 의아했습니다. 왜 숙박업소를 안 가고 굳이 이런 곳에서 차에서 하지? 돈도 많으실 텐데.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주차장에 가장 으슥한 곳으로 몰았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오가지 않는 외진 골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주차한 후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이런 부탁을 너한테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내가 옆에 있어서 그냥 든든해.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죠. 저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넌 참 착하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 웃는 얼굴도 말하는 것도 다. 난 항상 창식이가 예뻐 보였어. 그 말에 쑥스러워 저는 말을 잇지 못했고 그녀는 살짝 웃으며 제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더니 손끝이 점점 손목을 타고 올라오며 팔을 어루만졌습니다. 너무 착하게만 굴지 마. 가끔은 여자도 안아줘야 할 때가 있는 거야. 그녀는 조용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남편 요즘은 집에 들어와도 나한테 손도 안 대.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여기 근처에서 무슨 짓을 한다더라. 차 안에서. 그게 뭔지 알지? 참 속상하셨겠네요. 많이 외롭기도 하셨겠어요.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시니. 말 안 해도 알잖아. 젊은 여자애들이랑 그런 거. 창식이는 여자친구 있어? 그녀는 천천히 제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슬며시 허벅지 쪽으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첫 경험은 언제 했어?
혹시 아직도 안 해보진 않았겠지? 걱정 마. 아줌마는 아무한테도 말 안 해. 준호한테도 절대. 나 그냥 궁금해서 그래. 솔직히 지금까지 2명 있었어요. 진지하게 사귄 건 군대 가기 전에 사귄 거고요. 관계도 당연히 해봤죠.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창식이처럼 멀쩡하게 생기고 듬직한 애가 여자들이 가만히 놔뒀을 리가 없지. 창식이는 젊어서 스태미너도 좋겠네. 창식이는 하루에 몇 번까지 해봤어?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아줌마한테 못 말할 게 뭐가 있어. 아줌마가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거 뭐 많을 때는 3번도 했던 것 같아요. 아휴, 젊은 건 정말 부럽다. 아줌마는 1년에 몇 번 할까 말까야. 그것도 남편이랑은 아니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알았지? 당연히 안 하죠.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럼 많이 외로우실 거 아니에요? 1년에 1번이면 그럼 생각나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너 이거 진짜 비밀이다. 아줌마는 셀프로 해. 집에 기구도 있고 요즘은 그게 더 편하더라고. 그녀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살짝 웃었고 손끝은 제 허벅지에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힐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길은 부드러웠고 그 안엔 묘한 온기가 있었죠. 이내 그녀의 손이 제 허벅지 위에 조심스럽게 올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듯 가만히 있었고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옆으로 몸을 돌려 제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얇은 블라우스 너머로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고 그녀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난다. 준호 아빠랑 연애할 땐 이런 차 안에서 참 많이 웃고 싸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 감정도 없어. 그냥 함께 있다는 이유로 사는 거지. 그녀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다가 허벅지 안쪽으로 향하자 저도 모르게 몸이 굳어졌습니다. 너한테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 하지만 나도 여잔데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을 때가 있어. 그게 꼭 남편이 아니어도 그치? 저는 숨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숨결이 입술에 닿았고 이내 가볍게 포개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천천히 입술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저의 손을 끌어 자기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차 안에서 몇 시간을 그렇게 함께 보냈습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그 골목에서 엔진도 끄고 라디오도 꺼진 채 어둠 속에 함께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사실 남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조용한 데이트를 하고 싶었던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뜻을 그날 밤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준호 어머니에게서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창씨가 오늘도 좀 같이 가줄래? 오늘은 느낌이 좀 이상해. 이번엔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망설이지 않고 알겠다고 대답했고 그녀를 태우고 다시 익숙한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 그녀는 여전히 긴장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도 차 안에서 기다려보자. 창문이 잘 보이는 위치야. 이쯤이면 혹시라도 차가 오면 바로 알아볼 수 있어. 그녀는 가장 음침한 곳으로 차를 주차시켰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긴 뒤 라이트를 껐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어두운 공간이지만 외부 불빛이 살짝 차창을 타고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창씨가 여긴 엄청 한적하다. 여기서는 뭐래도 문제될 게 없겠다, 그치? 그러게요. 인적도 없고 차도 없고 주변에 건물도 없어서 진짜 조용하긴 하네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준호 아빠가 매번 여기로 오는 거겠지. 얼마나 차에서 신나게 즐겼겠어? 그녀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몇 시간만 기다려보자. 혹시 모르니까. 차 안의 공기는 묘하게 정적이 흘렀고 그녀는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창식이는 여자 사귈 때 어떤 스타일이 좋아? 몸매 좋은 여자? 아니면 밤에 적극적인 여자?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예전엔 좀 수줍은 스타일이 좋았는데 요즘은 편하게 다가와주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쥐고 있던 손끝으로 살며시 엄지를 문질렀습니다. 그럼 그런 여자가 먼저 다가오면 창식인 어떻게 해? 거절할 수 있을까? 솔직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순간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설지도 몰라요. 그녀는 제 손을 가볍게 끌어당기며 웃었습니다. 아휴, 젊음이란 게 부럽다. 난 요즘 그냥 누가 손만 잡아줘도 설레. 옛날엔 나도 진짜 뜨거웠는데. 그녀는 제 손을 무릎 위로 올리고는 자신의 손으로 제 손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벅지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식이는 여자랑 그렇게 깊게, 다정하게 해본 적 있어? 그냥 하는 거 말고. 서로 눈 맞추고 숨소리 들으면서. 저는 숨을 삼켰고 그녀는 그 반응을 읽은 듯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지금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여자로서 물어보는 거야. 아줌마가 아니고 그냥 여자.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제게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내 서로의 입술이 깊어졌고 차 안의 온도는 점점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자신의 허리를 감싸게 하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아무도 모르게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거짓이 없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의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며 말했습니다. 창식아, 괜찮아. 지금은 그냥 나를 안아줘. 내가 너랑 피가 섞이길 했니? 뭘 했니? 준호 신경 쓸 것도 없어. 괜찮아.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차 안은 점점 더 뜨거워졌고 숨소리와 미세한 떨림이 뒤섞여 작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로를 감싸 안은 채 아무 말 없이 욕망을 불태우는 그 밤은 우리의 모든 선을 넘은 첫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머릿속에서 그녀를 지워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보내보려 해도 머릿속엔 그날 밤 그녀의 숨결과 눈빛이 떠올랐고 마음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창식아, 혹시 오늘 저녁 시간 돼? 미장원 마감하고 잠깐 볼 수 있을까? 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알겠다고 대답했고 밤 9시 무렵 그녀의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꺼진 미장원 유리문 너머로 그녀가 나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오늘따라 화장도 였고 편한 옷차림이었는데도 어딘지 모르게 더 여자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가게 안으로 저를 조용히 이끌었습니다. 불이 꺼진 미장원 안, 은은한 조명만이 유리창 너머에서 들어오고 있었고 샴푸대와 거울 앞에 모든 것이 멈춰 있었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우리 못 보겠지?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고 저를 거울 앞 의자에 앉히고는 조용히 제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창식아, 지난번 그날 이후 나 진짜 많이 생각났어. 너도 그렇지? 그날 내 손길 숨결 그 모든 게 아직도 느껴져. 그녀는 제 얼굴을 감싸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깊고 뜨겁게. 저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그 위에 몸을 맡긴 채 제 목덜미에 입을 묻었습니다. 그날 밤 미용실이라는 공간은 더 이상 일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옷을 벗겨내며 맨살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창식아, 나 이렇게 뜨거워진 거 진짜 오랜만이야. 내가 이렇게 절절하게 안아주니까 나 미칠 것 같아.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아요. 우리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창식아, 무슨 어머니야? 그냥 누나라고 불러, 알았지? 그녀는 간절히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나 창식이한테 완전히 녹아버렸어.
계속 이대로 안아줘. 놓지 마. 그 뜨거운 욕망은 밤이 깊도록 멈추지 않았고 그 공간엔 숨소리와 촉감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더 깊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외로움을 달래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저 또한 단순한 젊은 남자가 아니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위로이자 욕망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또다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들뜬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창씨가 오늘은 정말 확실한 정보가 있어. 준호 아빠, 오늘 밤 그 여자랑 같이 모텔 갈 수 있다고 하네. 우리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히 올 거야. 저는 약간은 의아했지만 그녀의 말에 끌려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와 함께 조용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 주변은 한산했고 그녀는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조명이 낮고 은은했으며 커튼은 반쯤 젖혀져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차가 오는지 바로 보여. 오늘 꼭 봐야 해.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곤 창가 쪽에 있던 의자에 잠시 앉더니 곧바로 돌아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창씨가. 나 사실 오늘 너무 긴장돼서 그래. 혹시 나랑 조금만 그냥 안아줄래? 넌 내 마음 알잖아. 저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뭔가 큰일을 앞두고 긴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창밖을 보며 남편을 지켜보겠다고 말하던 그녀는 어느새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입을 맞추었습니다. 누나, 지금 진짜 이래도 되는 거예요? 밖에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제 얼굴을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오늘은 내가 내 옆에 있어줘. 차는 나중에 봐도 돼. 혹시 오면 차만 있나 보면 되잖아. 그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저를 침대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녀의 손은 서두르듯이 제 셔츠 단추를 풀었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녀는 거의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저를 탐하며 몸을 움켜쥐고 떨리는 손으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창씨가 이렇게 좋은 거 오랜만이야. 나 정말 너무 그리웠어. 그녀의 몸은 뜨겁고 민감하게 반응했고 저는 그 격렬한 리듬에 휘말려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욕망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 남편 분류낸 관심이 있기나 한 걸까? 그녀는 그런 제 생각이 들리지 않는 듯 계속 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좋아, 창씨가. 진짜 너랑 나랑은 너무 잘 맞아. 나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한참을 그렇게 격정적인 시간을 보낸 후 잠시 쉬고 있는데 끝난 지 30분도 안 돼서 그녀는 또 제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기술이 좋은지 제 몸도 금세 반응을 했고 그렇게 또다시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땀 범벅이 된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째인데도 그런데도 부족해. 미칠 것 같아. 누나, 나 너무 피곤해. 오늘 정말 힘들었어.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제 가슴 위에 머리를 올리고 말했습니다. 그치. 나도. 하지만 내가 있어서 너무 좋아. 우리 매일 보자.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샤워도 하지 못한 채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그녀의 숨소리와 촉감만이 맴돌았습니다.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꺼림칙한 기분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대체 이 여자의 진짜 목적은 뭘까? 며칠 동안 그녀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며칠이 오히려 평화롭게 느껴질 정도로 저는 지쳐 있었고 마음속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무게감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군대에서 걸려온 반가운 목소리였지만 저는 어쩐지 긴장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야, 창식아. 잘 지내지? 준호야. 너는 잘 지내? 힘들진 않고? 나야 뭐 적응했지. 가족들도 문제 없는 것 같더라고. 엄마도 잘 지낸다고 하고. 요즘은 외할머니랑 집에서 같이 지내거든.
그리고 아빠도 잘 지낸다고 하시더라고. 그 말에 저는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아버지랑도 연락했다고? 너희 아버지 뭐 하신다고 했지? 말 안 했나? 베트남에서 주재원으로 계시잖아. 1년에 한두 번 들어오셔. 나 군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나가 계셨어. 내가 말 안 했었나?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베트남, 주재원. 그럼 그날 그 모텔, 차에서의 잠복, 그 남자 도대체 뭐였던 거지? 이상한 예감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겨우 목소리를 정리해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잘 지내신다니 다행이다. 너도 몸 건강히 잘 있다 와.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넋을 잃은 듯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온통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모텔, 증거, 그 모든 상황이 그녀가 만든 조작이었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나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뿐이었구나. 그 모든 장치는 저를 그곳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덫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녀는 언제나처럼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창식아,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나 너무 보고 싶었어. 오늘 잠깐 볼 수 있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 나 내일부터 편입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야 해. 학점 채우려면 바로 준비해야 해서 아마 당분간 서울엔 못 올라올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흔 뒤 그럼 오늘 꼭 보자. 지금 와. 저는 내일 내려가기 때문에 오늘은 가족이랑 약속이 있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따 니네 집 앞으로 갈 테니까 잠깐만 차에서 보자. 저는 다음에 보자는 말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공부가 중요하지. 잘했어. 그럼 갔다 와서 바로 연락해야 돼. 알았지? 꼭이야. 그 후 저는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와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매일같이 수십 통의 전화를 해댔고 집 앞 골목에서 본 적도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이었기에 너무 불편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녀가 언제 또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다 저는 결국 학교 근처의 하숙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에겐 그저 편입 준비를 위해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녀로부터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연락을 끊고 3달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제 휴대폰엔 그녀의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와 있습니다. 이미 3달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이번엔 음성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창식아,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나 진짜 하루만 같이 있고 싶어. 내 몸을 만지고 싶어. 너 없인 안 돼. 제발 다시 한 번만. 지금도 준호 엄마는 매일같이 미친 듯이 전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 그 안에 숨겨진 집착과 욕망은 때때로 섬뜩할 만큼 깊고 무섭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막장 로맨스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욕망과 또 누군가의 호기심이 만들어낸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이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디서 멈췄을까요? 아니면 어디까지 끌려갔을까요? 당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